민호야,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래층에서 싸우고 계셨지만 저희는 그녀의 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22살의 그녀, 20살의 저. 우리는 남매가 되어서는 안 될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녀가 속삭였지만 그녀의 손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알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그날 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올해 50살이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럭저럭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저는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30년 전 제가 20살이던 그의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0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원했기에 저는 기꺼이 새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정수진, 22살, 대학교 4학년. 긴 머리에 환한 미소를 가진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빠네, 반가워요, 민호 씨. 그녀는 저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호 씨. 그 순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고 수진 누나와 저는 예식장 한쪽에서 서먹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죠?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네, 조금요. 저도요. 갑자기 남동생이 생긴 기분이 이상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 20살이면 대학생이에요. 네, 2학년이요. 전공은 경영학이요. 멋있네요. 저는 역사학과예요. 완전 다르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저는 그녀의 편안한 태도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3개였는데 부모님이 하나, 수진 누나가 하나, 저도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 누나는 항상 밝았고 집안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진 누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젖은 머리에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제 옆 소파에 앉더니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민호 씨, 뭐 읽어요? 경영학 책이요. 재미있어요? 그냥 공부용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제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대학생이면 놀아야죠. 그녀의 체온이 제 팔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저는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너무 강렬했습니다. 수진 누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왜요? 남매잖아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좋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 누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저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녀는 내 누나야. 하지만 제 마음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 누나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때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제 접시에 계란을 덜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요, 민호 씨. 키가 더 크려면요. 저 이미 180이에요. 그래도요, 키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그저 흐뭇하게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남매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기뻤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남매 사이의 친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누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외출하신 날이었습니다. 집에는 수진 누나와 저만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 씨,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요. 수진 누나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편한 집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왠지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공부 중이에요, 누나. 잠깐만 쉬어요. 항상 공부만 하면 안 좋아요. 그녀는 제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의자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누나, 부모님이 오시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저녁 늦게 오신대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저 어때요? 네, 여자로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그런 질문은 왜요? 궁금한데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저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매력적이에요? 네. 그녀는 제 앞에 섰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솔직해져요. 저한테 느끼는 거 단순한 남매 감정이 아니죠?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감정이 들어요. 누나, 이건 안 돼요. 저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매예요. 부모님이 결혼하셨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자 수진 누나는 이미 제 방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민호 씨. 제가 이상한 말을 했네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 누나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수진 누나와 저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우연히 마주쳐도 어색한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너희 둘 싸웠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님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달 후 부모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싸움은 격렬해졌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부모님의 싸움이 특히 심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갈 수 없었고 복도에서 수진 누나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도에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무서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래층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우리는 서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수진 누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 진짜 남매가 아니었다면, 누나,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그녀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어요. 이 감정이 뭔지, 그리고 당신도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한 번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솔직해져요. 저한테 뭘 느끼는지, 누나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남매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수진 누나는 저를 바라보았고 저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첫 입맞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이. 하지만 곧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우리는 서로의 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해요, 민호 씨.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누나.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 누나의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말도 하지 않으셨고 수진 누나와 저는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새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혼하기로 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수진 누나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새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구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안 돼요. 수진 누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안 돼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민호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다시 실수한 것 같아. 그날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고 수진 누나는 아버지와 남기로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수진 누나와 저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 씨, 그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연락해요, 꼭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모든 연락처가 끊어졌고 저희는 서로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30년 동안 저는 수진 누나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수진 누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저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열었고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5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친척들, 어머니의 지인들. 저는 그들을 맞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정수진, 30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52살의 나이는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고 한때 빛나던 눈은 이제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민호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누나, 우리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소식 듣고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짧았지만 어머니는 저한테도 어머니였으니까요. 감사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지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혼도 했다가 이혼했고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에서 일해요. 빚도 많고 삶이 쉽지 않네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잖아요. 그걸로 감사해야죠. 누나, 민호 씨는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누나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단 하루도요.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만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남매가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잖아요. 법적으로도 우리는 그저 남남이에요. 민호 씨, 30년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수진 누나가 일한다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작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제가 식당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어떻게? 누나를 데리러 왔어요. 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같이 가요. 제 식당에서 일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쉬어도 돼요. 저는 누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빚도 있고 제가 갚아줄게요. 전부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예쁘지도 않아요. 늙었고 지쳤어요. 제게는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날 수진 누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와 함께 서울로 가기로요.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진 누나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새아버지는 이제 75세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새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수진 누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그리고 새아버지가 저를 보았습니다. 민호 아니냐? 안녕하세요, 아버지. 오랜만이구나. 어쩐 일이냐? 수진 누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새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사랑, 우리가 함께하고 싶다는 것. 새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거절당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둘이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구나. 새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몰랐다. 정말 몰랐어. 죄송해요, 아빠. 아니다. 새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건 아니야.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빠, 수진아. 새아버지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됐어. 아빠는 늘 네가 행복하길 바랐단다. 감사해요, 아빠. 새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수진이를 부탁한다. 행복하게 해줘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 누나의 빚을 갚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마포구에 있는 제 식당 옆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수진 누나와 저는 그곳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녁에는 함께 식당 일을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민호 씨. 어느 날 저녁 수진 누나가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비쳤고 사람들이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누나. 30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난 일은 잊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그 환한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저를 찾아와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한 커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나, 저랑 결혼해 줄래요? 우리는 제 식당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누나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결혼이요? 정식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양부모님도 이혼하셨잖아요. 누나를 제 아내로 만들고 싶어요. 수진 누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누나가 행복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민호 씨, 누나는요? 저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녀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제가 누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늙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누나는 제게 전부예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잊지 못한 사람, 제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에요. 그날 수진 누나는 울면서 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과 수진 누나의 아버지만 참석했습니다. 새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축하한다, 수진아. 민호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식이 끝난 후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제 식당에서요. 수진 누나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맛있네요, 수진 씨. 제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수진 누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22살 때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뭘 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시작이네. 그녀가 웃으며 제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부부로서의 밤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누나가 아니었으니까요. 응, 민호. 사랑해. 나도 사랑해.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꼭 30년 전 그날 밤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저는 함께 일했습니다. 제 식당은 그녀의 손길을 거쳐 더욱 발전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의 맛이 더 좋아졌다고 말했고, 저는 그것이 수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호야, 오늘 매출 어때? 좋아. 작년보다 30% 늘었어. 정말 다행이다. 수진은 앞치마를 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진아, 생각해봤는데, 응? 우리 식당을 확장할까 해. 옆 건물이 비었거든. 정말 좋지.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 이름을 지으려고 해. 뭐가 좋을까?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행복. 어때? 행복? 응. 우리가 30년 만에 찾은 거잖아. 행복.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완벽해. 다음 달 우리는 새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행복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단골 손님들, 친구들, 그리고 새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축하한다. 너희 둘, 새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딸이 이렇게 행복한 걸 보니 아빠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구나. 아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새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그래야지. 새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개업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칭찬했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이름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저는 식당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곤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행복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민호야. 응. 가끔 꿈인 것 같아. 이 모든 게. 저도요. 3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 힘든 일도 많았고. 응. 하지만 결국 우리는 여기 있어. 함께.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약속해.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행복식당은 마포구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일부는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감동받았습니다. 주인분들 이야기가 정말 로맨틱하대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이 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았습니다. 행복이 그녀를 빛나게 만들었으니까요. 뭐 봐. 수진이 제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어. 아직도 그런 소리에? 그녀가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내 눈엔 여전히 22살이야. 거짓말쟁이. 그녀가 제 뺨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일찍 문을 닫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와, 예쁘다.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를 걸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갑자기 왜? 그냥 나를 찾아와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평생 사랑할게. 나도. 우리는 벚꽃 아래서 키스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지금 저는 55살입니다. 수지는 57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을 고용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일하지만 여전히 매일 식당에 나갑니다. 이거 하는 게 좋아. 수진이 말합니다. 손님들 보는 게 즐거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식당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꿈이고 우리 사랑의 증거입니다.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올해 결혼하셨나 봐요.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수진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기다림이요. 진짜 사랑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수진은 제 손을 잡으며 덧붙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30년의 기다림.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함께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십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행복해? 제가 묻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수진이 대답합니다.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 하지만 우리 눈에 비친 서로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입니다. 22. 처음 만난 그날의 모습으로요. 사랑해, 민호야. 나도 사랑해, 수진아. 우리는 손을 맞잡고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도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